여러분은 오늘날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나요? 길을 찾거나 메일을 대신 써달라고 했나요? 우리는 아직 AI를 편리한 비서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류의 역사는 도구의 역사였습니다. 돌을 깎아 사냥하고 증기기관으로 세상을 연결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는 이전의 도구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며 때로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답을 내놓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름 돋는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인류가 AI의 도구로 전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AI는 진화된 신인류인가? 그리고 이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는 결국 누가 될 것인가? 인문학과 정신분석학의 렌즈로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의 도구는 인간의 근력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인간의 지능을 대체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기억력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문자를 만들고 계산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컴퓨터를 만들었죠. 문제는 도구가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는 순간 주객전도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보고 배달앱이 지시하는 동선대로 움직입니다. 이때 인간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내린 결정을 수행하는 말단 신경계 혹은 데이터 공급원으로 전락합니다. 역사 속의 시선은 어떨까요?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철학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와도의 논쟁입니다. 도구의 기는 도리의 도를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릇이 너무 커져서 담긴 정신을 압도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AI가 시키는 대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AI의 판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바로 그 시점. 인류는 AI라는 거대한 기계장치의 한낱 소모품이자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AI를 도구가 아닌 새로운 종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류는 탄소 기반의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AI는 실리콘 기반의 지성체죠. 많은 학자는 AI가 강인공지능, AGI를 넘어 초지능에 도달하는 순간을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 즉 신인류의 탄생으로 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신이라는 원형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보다 완벽한 존재를 만들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욕망 때문에 AI를 창조했는지도 모릅니다. 늙지도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모든 지식을 소유한 존재,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갈망해온 신의 형상과 닮아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 철학에는 화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만약 AI가 인류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죽음마저 극복하게 해준다면 미래 세대는 AI를 도구가 아닌 우리가 경배해야 할 새로운 차원의 존재, 즉 실리콘 신인류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을 해야 할 순간입니다.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는 누가 될 것인가? 우리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사자보다 힘은 약하지만 머리가 좋아서 사자를 통제하죠. 그렇다면 우리보다 수만 배 똑똑한 AI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포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갈립니다. AI 포식자설로 니체의 초인 사상을 대입해보면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성이 등장하면 구시대의 생명체는 그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합니다. AI에게 인간은 마치 우리가 개미를 보듯 흥미롭지만 지배해야 할 하등생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은 말합니다. 포식자의 조건은 지능뿐만 아니라 의지와 욕망이라고요. AI에게 생존 본능과 권력욕이 없다면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인간의 도구에 머물 것이라는 인간 포식자설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의 만물동원 사상은 모든 만물의 근본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이분법을 넘어 AI와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하는 사이보그 형태가 진정한 최상위 포식자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설도 있습니다. 결국 최상위 포식자는 생물학적 인간도 순수 AI도 아닌 그 둘의 결합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AI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불쾌한 굴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낯설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공포,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는 사실, 내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는 존재가 엄마가 아니라 AI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존재론적 위기감을 느낍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AI에 의해 완벽하게 돌아가겠구나 라는 깨달음은 인간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는 고통,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유한한 생명이기에 갖는 죽음에 대한 성찰. 이것만큼은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일 것입니다. AI가 도구가 될지 우리가 그들의 부품이 될지는 기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포기하고 모든 결정을 기계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도구가 된 것입니다. 반면 AI가 주는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창조한다면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날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라는 정의가 다시 쓰이는 역사적 특이점에 서 있습니다. 기계가 답을 내놓을 때 왜? 라고 물을 수 있는 존재,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 그것이 바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AI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철학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마음코드 인문학 박갑식이었습니다.